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글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벤처박스의 전성현 부대표입니다. 어, 다들 지금 이제 LLM 기반의 AI 응용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이 높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강의 앞서갖고 굉장히 짧은 강의 시간인데도 이제 어, 뭐 먼저 온 미래라고 하는 작년에 좀 가장 임팩트 있게 본 책을 조금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책을 통해서 AI가 도입되기 전 바둑계와 AI가 도입 후에 변화된 바둑계의 현상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지금 시점이 이제 바둑 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이 AI가 적용된 이후에 어떤 파급 효과들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어떤 시작점에 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고 AI를 어떻게 도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AI 기반의 비즈니스 글쓰기 앞서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AI로 꼭 글쓰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AI로 글쓰기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 어, 글의 어떤 완성도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특히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글쓰기들 있죠.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제안서를 쓴다든지 또는 어떤 소개 자료에 대한 글을 쓴다든지 뉴스레터를 쓴다든지 보고서를 쓴다든지 뉴스 기사를 언론 기사를 쓴다든지 하는 어떤 목적성 글쓰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자유로운 형태의 어떤 글쓰기들이죠. 에세이 같은 글이나 소설 같은 글이 사실은 이제 쓰기의 난이도로 보면 굉장히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뭐 비즈니스용 글쓰기든 자유로운 개인 취향에 따른 글쓰기든 보통 이 글쓰기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이제 다섯 가지의 형태의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됩니다.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고 초안을 잡고 수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서드 파티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피벗을 하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형태의 하나의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 이 과정까지가 굉장히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글쓰기를 뭐 이렇게 쉽게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그 카테고리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AI가 나오고 난 이후에 여기 모든 과정에 AI가 관여를 해줄 수 있고 도움을 굉장히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줄 수 있다 보니까는 AI 통해서 글쓰기 접근했을 때 기존에 이제 비즈니스 글쓰기든 아니면 개인의 어떤 취향적 글쓰기든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짧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측면에서의 AI 글쓰기가 도움을 크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AI 글쓰기가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글쓰기가 갖고 있는 장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봤을 때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이제 형태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글을 쓰려고 하면은 뭐 그게 보고서든 뭐 에세이든 어떤 글이든 보통의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초안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빈 문서 앞에서 뭔가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굉장히 뭐 별 내용 아닌데도 초안을 잡아가는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서비스가 이제 점점 고도화되면서 문맥이 뭐 그때그때마다 바뀌거나 막 드라마틱하게 어떤 변형이 있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존하면서 일부를 이제 다듬어서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은 형태의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 이제 최근에 어떤 장점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편집도 가능합니다. 전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500자 정도의 글을 썼는데 그 안에서 한 단락만 편집을 하고 싶다. 이게 좀 예전에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AI 서비스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가능할 수가 있고 또 나의 어떤 스타일을 지정을 해놓고 이 스타일에 따라서 보고서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뭐 SNS에 올릴 뭐 마케팅 글이 됐던 비슷한 톤으로다가
맞춰서 스타일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PT는 초반부터 뭐 수정까지 글의 흐름과 인간성을 유지해갖고 빠르게 이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꼭 GPT를 활용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각각의 이제 LLM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좀 더, 아니 본인 스타일에 좀 더 맞는 AI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오늘은 일단 이제 GPT 베이스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아이디어에서 컨텐츠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보면 초기에 어떤 글쓰기 재료가 있어야겠죠. 이게 이제 글감이라고 하는 글에 대한 아이디어, 아니면은 뭐 상사가 어떤 특정한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고객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는 어떤 뭐 목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글쓰기 재료가 될 거고, 그래 가지고 보통은 이제 초안을 작성하죠. AI 도구를 쓰든 그렇지 않든 초안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이 글의 초안을 가지고 바로 이제 완성된 컨텐츠의 수준처럼 나오기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수정 과정을 거쳐야 되고 글이 조금 더 매끄러워질 수 있게 입문 과정을 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에 어떤 나만의 패턴이나 스타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스타일을 좀 정립할 필요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이 완성되게 되고 그 완성된 글에 대한 어떤 시각화된 자료까지 더하게 된다면은 뭐 이미지 자료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의 컨텐츠로 완성이 돼서 우리가 이제 뭐 그걸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고 보고서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초안 앞에서 이제 글쓰기가 어려울 때 뭐 이미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예, AI 서비스들이 이 뭐 초안을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완성도나 수준은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글을 시작하는 형태의 초안을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일이어서 그런 관점에서의 얘기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준비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AI 도구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세 개의 예시를 썼는데 뭐 직장인이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베이커리 운영사로서 아니면 내가 뭐 뭔가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우리 회사 아이템에 대해서 뭐 정기적으로 SNS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올려서 우리 서비스나 제품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유입시키겠다. 뭐 이런 거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뭐 내가 30대인데 40대인데 여성인데 남성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나이 연령대에 해당되는 고객들 대상으로 어떤 에세이를 써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글을 통해서 고객 유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겠죠. 뭐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칼럼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이제 써보고자 할 때 글쓰기를 늘상 해오셨던 분들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뭐 각자 주제를 가지고 갑자기 해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쉽게 이제 AI 서비스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장인 대상으로 한 블로그에 적합한 글 주제 10개를 제안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내가 뭐 베이커리 하고 있는데 베이커리 뭐 이제 우리 해당되는 고객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SNS 글 주제를 10개 정도 만들어줘라. 또는 뭐 30대 여성한테 건강한 식재료, 식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에세이 주제를 이렇게 뽑아달라. 뭐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초안 주제들을 잘 뽑아줄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뽑아서 글을 써 나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조금 뒤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 이런 어떤 AI 도구를 활용해서 글을 쓴다고 할 때에도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뭐 처음 아이디어부터 모든 결론까지 AI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글을 쓰게 되면 훨씬 더 글이 윤택해지고 나의 생각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글의 어떤 방향성이나 글의 어떤 품질이나 수준 이런 것들을 잡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평소에 좀 디지털 메모를 하시고 이 메모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글을 쓰는 방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 보실 수가 있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글을 쓰는 것을 이제 AI한테 이제 요구할 때 우리가 프롬프트에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여섯 가지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목적을 프롬프트에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고객한테 어떤 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안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블로그에 올려서 독자들의 어떤 관심을 우리 비즈니스나 아이템에 대한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킬 글을 쓰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언론 보도용으로 홍보 기사로 쓰는 목적으로 쓰는 글인지 이런 이제 목적들을 정의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누가 이 글을 읽는지 글을 읽는 대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초등학생이 읽는 건지 중학생, 고등학생이 읽는 건지 아니면 뭐 30대 남자 성인들이 읽을 것인지 아니 40대 뭐 가정주부들이 읽을 것인지 이렇게 이제 독자를 설정해야지 그 해당 독자에 맞는 형태였던 수준의 글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글의 세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형식입니다. 형식, 전개 방식. 우리가 뭐 글쓰기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서론, 본론, 결론형의 어떤 글을 쓴 건지 아니면 넘버링을 매겨갖고 리스트형 형태의 어떤 글을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뭐 형식 안에서도 결론을 앞에다 둘 건지, 결론을 뒤에다 둘 건지, 처음에 어떤 후킹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메시지를 한번 던지고 글을 끌고 나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형식 파트에서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글의 분량입니다. 뭐 물론 이거 100장짜리 글을 쓰라고 명령한다고 만들진 못하겠죠. 못하겠지만은 글을 내가 뭐 SNS에 쓸 거 쓰는 글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300자에서 길어도 500자 이내의 글이 될 거고 블로그에 들어가는 글이라고 하면은 뭐 1000자에서 1500자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분량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어떤 최대한 분량에 대한 글을 쓰려면은 이제 프롬프트 안에 최대 토큰을 활용해서 이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얘가 이제 쓸 수 있는 토큰 안에서 최대한의 분량을 쓰게 되고 굉장히 긴 글이나 긴 문서를 쓸 때에는 한 번에 요청하지 말고 요거를 이제 어떤 목차나 단락들로 나눠 갖고 요청을 해서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핵심 메시지나 이제 키워드인데요. 이 글 안에서 내가 꼭 전달하고 싶어 하는 어떤 주제나 아니면은 중심 단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롬프트 안에 들어가주면 좋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글의 어떤 톤의 매너, 라는 글이 전달된 어떤 분위기, 예를 들어서 뭐 친근하게 쓸 건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쓸 건지, 분석적으로 쓸 건지, 비판적으로 쓸 건지, 이런 글에 대한 어떤 톤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적, 독사, 독자, 형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문서 규칙에 좀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고, 글의 어떤 톤 이런 거는 글쓰기 스타일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블로그에 쓸 글인지, SNS에 쓴 글인지, 사업 계획서에 쓸 글인지 구분하셔서 프롬프트의 어떤 강약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글쓰기, 그러니까 LLM을 활용한 글쓰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프롬프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1번 타겟, 출력 포맷, 글의 구조, 그리고 이제 글의 톤과 스타일, 그 다음에 글자 수 이렇게 해갖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 이제 예시 프롬프트로 이렇게 이제 A, B, C, D처럼 번호를 매겨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자연어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뭐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비만 탈출법에 대한 블로그용 글을 작성해라.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하고 글의 분량은 800자, 톤은 친근하면서 정보 전달이 명확하게 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은 글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작성이 돼서 나올 수 있다. 뭐 이걸만 가지고도 마음에 들면은 이제 뭐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하면서 이제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청해서 받는 글은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요. 또 굉장히 일반론적인 이제 얘기들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글을 이제 가다듬을 필요가 있으시죠. 그래서
글을 이제 가다듬을 수 있고, 또, 프롬프트를 조금 더 정교하게 세분화해서 쪼개갖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다듬는 작업을 하기 전에 컨텐츠의 어떤 수준이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작성을 해보면은, 결과물이 좀 더 좋아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상황을 나눴죠. 주제를 썼고, 이 주제 안에 세부적으로 좀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어떤 그 하부 주제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살찌는지, 빵 먹으면서도 살찌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뭐 재료하고 만드는 방법이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난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이제 주제를 세부사항 탭에 넣게 되고 글에 대한 목적과 대상 독자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거죠.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독자들로 구체화시켰고 이 사람들을 블로그로 유입시켜 갖고 건강한 식재료가 만든 빵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목적을 정의해주고 응답 방식도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고 원고 길이도 아까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했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이제 구조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완성도 높은 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글하고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완성도 높은 글을 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글의 어떤 아이디어부터 작성까지 모든 것을 AI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초안의 초안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키워드 몇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업무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길을 걷다가 산책을 하다가 업무를 보다가 누굴 만나 대화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이제 흩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그 아이디어들을 짧게라도 디지털 메모로 남겨놨을 때 그걸 베이스로 한 어떤 우리가 글을 작성하게 되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나의 생각이 더 깊게 담긴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어렵지가 않고요. 프롬프트 어렵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이 메모를 이제 확보해서 저장해 놓는 것이 이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되게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 메모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뭐 클로바 노트 같은 것들 녹음을 해갖고 텍스트로 바꿔주는 도구들도 요즘에 많이 쓰고 있고요. 뭐 또 이런 구글에서 나온 구글 킥 같은 간단한 디지털 메모 도구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이제 노트북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메모 기능들을 활용해서 생각이 날 때마다 간단간단하게 이제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용도의 어떤 글을 쓸 때에도 LLM을 통해서 작성을 할 때 훨씬 더 제가 최초에 의도했던 생각과 내용이 담긴 어떤 글을 갖다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어떤 프롬프트를 써서 글의 어떤 완성도적인 결과를 높일까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시도를 해보시다 보면은 금방 늘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소스를 확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조금 취하셔야지 이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엔 이제 스마트폰 통해서 뭐 디지털 그 메모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갖고 좀 메모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가 확보됐다라고 했을 때 이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글을 작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프롬프트 1번은 일단은 메모를 바탕으로 해갖고 초안글을 작성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뭐 프롬프트가 될 수 있고 요거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작성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메모를 바탕으로 해서 서론은 본론은 결론은 또 전체 분량은 그다음에 톤은 어떻게 작성하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완성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저자의 생각이 담긴 글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블로그 초안 2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은 뭐 오늘 이제 시간상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은 GPT에는 이제 메모리 기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메모리 기능이 존재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내가 쓰기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프롬프트를 쓸 때마다 이걸 계속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붙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빈번하게 쓰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GPT 프롬프트 창에 입력을 해놓고 메모리에 저장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메모리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저장시키는 명령어의 어떤 키워드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블로그 초안 2로 메모리에 저장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내용이 저장이 되고 내가 어떤 메모를 가지고 와서 블로그 초안 2를 적용해서 초안을 작성해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얘가 메모리에서 이 프롬프트를 불러갖고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측에 표시를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메모를 초안으로 해서 이런 이제 글들을 뽑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초안들이 완성되면 초안 자체가 이제 마음에 드셔갖고 그냥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내가 글의 어떤 이제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 피드백이나 윤문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특정 영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제 윤문 작업이라고 하죠. 뭐 글을 이제 윤택하게 해주는 어떤 이제 작업을 통해서 글의 어떤 흐름이나 표현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이제 수정 프롬프트들을 통해서 글의 완성도를 높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정할 때에는 일단 초안을 베이스로 하되 글의 어떤 변경, 이 수정 명령을 내렸더니 글의 어떤 맥락이나 내용 자체가 완전히 싸그리 바뀌어 버리면은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변경이 있어야 될 거고 원고를 복원하는 형태 그리고 이 어떤 이제 글을 윤택하게 하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필요하다.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의 어떤 수정 작업이 좀 필요한데 이런 프롬프트를 쓰시게 되면은 이제 수정 작업에 조금 적절히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원고를 이제 작성했을 때 원고를 베이스로 해갖고 이제 수정 원고 수정 1번 프롬프트 같은 것도 쓰게 되면은 원문의 색깔이 약간은 변화될 수 있는데 원문보다 조금 더 풍부하고 개선된 형태의 어 이제 결과물을 요구하실 때는 이런 이제 첫 번째 프롬프트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근데 나는 원고의 어떤 톤이나 어떤 구조는 계속 유지하고 문장만 조금 더 매끄럽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이제 프롬프트를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처럼 원고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문장으로 다듬어 달라. 그래서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문장처럼 수정된 부분은 굵은 글씨 이제 볼드체로 표시해 달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수정할 때만 꼭 필요하신 건 아니고 뭐 글을 쓰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이제 바뀌었는지를 내가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안에 이런 명령을 하나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안은 수정안으로 이제 가져가는 부분. 이 부분도 여기 나와 있는 프롬프트들을 활용하셔서 한번 그 작업을 해보시면은 어, 글이 조금 더 윤택하게 바뀔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문이 조금 더 좋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런 프롬프트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비슷한 내용을 가져다가 한번 써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근데 이 결과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빼고 기존의 프롬프트만 가지고 글을 완성시키실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분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500자, 2000자 정도의 글을 썼는데 거기서 한 100자 정도, 그러니까 한 문단, 한 단락 정도만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있거나 맥락이 좀 맞지 않나 보이거나 뭐 이런 어찌됐든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대괄호 기능을 활용해서 어, 프롬프트를 짜서 명령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결과를 조금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프롬프트 안에 대괄호를 넣으시고 그 수정할 범위에 대한 부분만 대괄호로 표시를 하시고 여러 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대괄호 밖의 문장은 절대 명령하지 마라. 그대로 유지해라. 그리고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장만
더 뭐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바꿔줘라. 아니면 날짜를 고쳐라. 아니면은 뭐 우리가 수정하고 싶어 하는 어떤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굵은 글씨 볼드체로 표시해라 라고 하면은 대괄호 친 부분만 수정이 되게 되고 그 대괄호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이제 수정됐는지를 부분 글씨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분적 수정을 할 때에는 피드백을 요청하고 싶어 하면 뭐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나 구조나 표현 방식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시해주고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제시해달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하실 수도 있고 개선 사항을 적용해달라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1, 2단계를 합쳐서 하나의 명령으로 내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해갖고 명령을 내릴 때 글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1단계에서는 피드백을 요청을 하시고 2단계에서는 이 이제 요청한 피드백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시고 그 사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우리가 쓰려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 글의 완성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피드백을 반영하고 윤문을 작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종의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초안 작성하고 수정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완성된 스타일의 이제 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아주 부분적인 수정을 추가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글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피드백을 받아서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 피드백 작업과 윤문 작업을 추가를 하든지 요거는 이제 작업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좀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서 적용을 하실지 말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쓰기에는 문서하고 관련된 규칙이 있고 글의 어떤 톤을 정하는 글쓰기 스타일에 대한 규칙으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규칙은 집의 일종의 이제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글쓰기 스타일, 톤에 대한 이제 명령어는 글의 어떤 인테리어 같은 성격의 이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조를 잘 잡는 것도 좋고, 많이 읽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의 톤을 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잘 고려하셔서 명령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메모리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GPT에는 이런 이제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내가 뭐 글쓰기 프롬프트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다양한 명령들을 저장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얘가 이제 나하고 나눈 대화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GPT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내용들은 이미 저장해 놓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은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명령이나 GPT한테 좀 기억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은 메모리에 저장을 시켜놓고 간단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 메모리에는 저장하기, 불러오기, 확인하기, 지우기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빠르게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글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